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65살 시어머니 박미선이 29살 며느리 김아린의 팔을 잡고 정신병원 접수창구 앞에 섰습니다. 하리는 멀쩡했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고 눈빛도 또렷했죠. 그런데 미선은 강제 입원 서류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미선의 얼굴엔 묘한 굳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이미 작성이 끝나 있었어요. 할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선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접수 직원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미선은 주저없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대체 왜 시어머니는 멀쩡한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걸까요? 그리고 사흘 뒤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미선의 아들 앞에 놓인 10억짜리 보험금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신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할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미선이 운전석에서 내려 할인의 팔을 잡으며 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리며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가도 돼요. 제발이요. 그러나 미선의 손에는 더 힘이 들어갔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접수창구가 보였고 미선은 주저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강제 입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아 서류를 펼쳐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더니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아린입니다. 미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과의 관계는요? 시어머니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미선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할인을 보지 않았어요. 직원이 서명란이 있는 서류를 미선 앞으로 밀며 펜을 건넸습니다. 미선의 손이 잠깐 공중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곧 펜을 잡고 서명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조용한 접수 창구에 울려 퍼졌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미선이 펜을 내려놓자 직원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305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할인을 향해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할인은 뒤를 돌아보며 미선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하얀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앞장서서 걸었고
할인과 미선이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 번째 문 앞에서 간호사가 멈춰섰어요. 문에는 305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책상과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는 게 보였어요. 간호사가 사물함을 가리키며 옷은 저기에 넣으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선이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할인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티셔츠를 개고 바지를 개며 양말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할인은 그런 미선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선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옷까지 사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과 미선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미선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미선이 짧게 말하고는 빈 가방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문만 바라보다가 무릎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미선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자마자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꼭 살려줄게. 조금만 참아줘.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어요. 한편 305 병실에서 할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지금은 정신병원 병실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할인에게 진료 시간이라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할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진료실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준호 전문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보며 앉으라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 의자에 앉자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 우울감과 자해 충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꽤 빨랐어요.
하리는 의사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차트가 뒤집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린을 바라보며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를 여기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하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사는 보호자의 말만 믿고 환자의 말은 증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10분 만에 끝났고 간호사가 하린을 병실로 데려갔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하린의 남편이었습니다. 하린은 도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오빠, 날 데려가줘. 하린이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도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한테 들었다고 요즘 많이 힘들었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하린은 도연의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안 힘들었어.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5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린이 좋아하는 거라며 사왔다고 말했어요. 하린은 초콜릿을 보지도 않고 도연에게 집에 데려가 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의사 허락 없으면 안 된다고 며칠만 쉬다 가라고 말했어요. 하린이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도연은 하린의 손을 떼어내고 내일 또 오겠다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테이블 위 초콜릿에 시선이 갔어요. 하나를 집어들고 포장을 뜯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평소 이런 편의점 초콜릿을 사지 않았거든요. 항상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 초콜릿만 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린은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병원을 나온 도연은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초콜릿 전달 완료. 수면제 5알 넣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3일 후부터 양을 늘려라.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도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10억이면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였습니다. 미선은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7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미선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유진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로 보험 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미선이 의자에 앉자 유진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말씀하신 자료들 가져오셨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돌려 미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인을 만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선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도연의 행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던 유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첩을 덮고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며느리분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 순간을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인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며느리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진이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초소형 CCTV였고 다른 하나는 녹음기였어요. 병실에 이 CCTV를 설치하세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겁니다. 유진이 CCTV를 미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는 며느리분한테 주세요. 유진이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꺼내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드님이 면회 올 때마다 켜놓으라고 하세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야 합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아드님이 주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세요. 특히 포장된 과자나 음료수는 절대 안 됩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 전에 며느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미선이 2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미선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우연히 도연의 방에서 보험금 서류를 발견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을 피보험자로 한 10억짜리 사망보험이었어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다음 날 도연을 미행했습니다. 낯선 남자를 만나 돈을 주고받는 걸 목격했어요. 며칠을 더 지켜본 결과 그 남자가 보험 사기 브로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미선이 눈을 떴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미선은 할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녹음기를 전달하고 도연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미선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먼저 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에게
305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의 요청이니 가능하다며 내일 아침에 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미선이 305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할인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안으로 들어가자 할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밤늦은 시각에 시어머니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선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인아, 내 말 잘 들어야 해. 미선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할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할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이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선이 할인의 손을 꽉 잡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면회 올 때마다 이걸 켜놔.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해.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미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특히 포장된 과자나 음료수는 손도 대지 마.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널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말만 믿고 따라줘.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미선이 할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일주일만 참아. 일주일이면 다 끝날 거야. 미선이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할인도 미선을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할인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어요. 녹음기는 베개 밑에 숨겨둬. 그리고 도연이 오면 꼭 켜야 해. 알았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도연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CCTV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병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할인은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도연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할인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사 일찍 끝나서 샌드위치랑 음료수 사왔어. 할인이 봉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의점 샌드위치 2개와 오렌지 주스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미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장된 음식은 절대 먹지 마. 나 배불러. 아까 저녁 먹었어. 할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녁? 병원 밥이 맛있었어? 응, 괜찮았어. 할인이 침대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의자를 끌어 할인 앞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참치 샌드위치야.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인이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진짜 배불러.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안 먹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할인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배불러서. 할인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밖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습니다. 할인아,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의 바로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요즘 이상해. 나 피하는 것 같아. 할인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야. 여기 갇혀 있어서 예민한 거지. 할인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이 할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할인을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을 놓았어요. 그럼 됐어. 샌드위치는 나중에 먹어. 도연이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대.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이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가 충분해?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치료기간 말이야. 일주일이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할인은 도연의 거짓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할인이 배웅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참, 샌드위치 꼭 먹어. 상하기 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할인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 샌드위치를 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참치 샌드위치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샌드위치를 휴지에 싸서 사물함 깊숙이 넣었어요. 한편 병원을 나온 도연은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됐어? 샌드위치를 안 먹어. 배부르다고 하더라고.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내일은 음료수에 넣어. 음료수는 거부 못할 거야. 알았어. 근데 형님, 정말 일주일이면 되는 거 맞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면제를 계속 먹이면 일주일 안에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보험금도 문제없이 나와. 도연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10억 중에서 형님 몫은 2억 맞죠? 그래. 나머지 8억은 내 거야.
새 인생 시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이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미선은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병원 CCTV와 연결된 화면이 떴어요. 305 병실 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인이 사물함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샌드위치였습니다. 할인이 샌드위치를 휴지로 싸서 다시 사물함에 넣었어요.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먹지 않았어요. 미선이 휴대폰을 꺼내 유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샌드위치 안 먹었습니다. 내일 증거물로 확보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미선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할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할인아. 곧 끝날 거야. 화면 속 할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도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편의점 샌드위치, 과일, 음료수 같은 것들을 들고 왔지만 할인은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눈빛에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어요. 네 번째 날 오후 3시였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할인아, 내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끼아또 사왔어. 도연이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려다봤어요. 컵 표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마실게. 할인이 커피를 손으로 살짝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할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매번 내가 사온 걸 안 먹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병원 음식을 먹으니까. 할인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지금 당장 마셔. 도연이 소리를 지르며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커피를 할인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뚜껑을 열어젖히며 할인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주는 거 안 먹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인이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와 할인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얼른 뒤로 물러서며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을 재빨리 바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에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커피를 안 마셔서 장난 좀 친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할인을 한 번 더 차갑게 쳐다본 뒤 병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낮에 있었던 도연의 무서운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305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인이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형광등 불이 켜졌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면회 시간도 아닌데 병실에 나타난 거였어요.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지금 면회 시간도 아닌데.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찰칵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도연이 천천히 할인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반대편으로 돌아가며 거리를 벌렸어요. 도연이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서 음료수병 하나가 보였어요. 오렌지색 액체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이었습니다. 도연이 음료수를 꺼내 뚜껑을 돌려 열었어요. 이것만 마시면 조용히 나갈게. 어렵지 않잖아. 도연이 음료수를 할인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 난 절대 안 마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왜 자꾸 거부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도연이 소리를 지르며 음료수병을 3개 쥐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아. 날 죽이려는 거잖아. 할인이 용기를 내서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도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테이블 반대편으로 돌아가며 계속 거리를 유지했어요. 10억짜리 보험금 때문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거잖아. 부부면 당연히 드는 거고. 그럼 왜 한 달 전에 갑자기 가입한 거야? 그것도 10억짜리로. 할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도연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손에 쥔 음료수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페트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주황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도연이 할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인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연이 할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도연이 할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있는 힘껏 도연의 손을 물어뜯었어요.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인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 2명이 허겁지겁 달려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할인이 울먹이며 남편이 들어와서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며 당장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할인 곁에 남고 다른 한 명은 급히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6시에 미선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간호사에게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거든요. 305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인이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아. 미선이 달려가 할인을 2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할인이 미선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계속 속삭였어요. 2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할인을 천천히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꺼내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린 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박미선 씨? 변호사님, 어젯밤 일 들으셨죠? 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간호사분한테 연락받고 바로 병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CCTV에 아드님이 밤 11시에 병실에 들어가서 며느리분을 위협하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드시지 않은 샌드위치와 음료수들도 모두 회수해서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예상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할인이 그걸 먹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도 함께 오셔야 진술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선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도연이 가져온 음식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는 것,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할인이 미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할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도연이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미선과 할인은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에 타고 있었어요. 할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을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어머니, 할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선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거죠?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거죠? 미선이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증거가 너무 확실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미선도 불안했습니다. 택시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박미선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상 대표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가 보낸 거죠? 미선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태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시네요. 자, 차에 타시죠.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우린 고소할 겁니다. 뒤돌아서서 경찰서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김태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합의금 5억 드리겠습니다.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인도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김태훈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시면 당장 5억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요. 김태훈이 서류 가방을 열어 안을 보여줬어요. 돈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1억은 여기 있고 나머지 4억은 내일 아침까지 입금해 드리죠. 할인이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어가려 했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재판 가면 이기기 힘듭니다.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미선과 할인이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김태훈이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부부싸움으로 볼 수도 있죠. 김태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수면제,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하면 그만이고요. 보험? 부부가 서로에게 보험 드는 거 이상한 일도 아니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정말 무죄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의뢰인 최도연 씨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김태훈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좋은 변호사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죠. 재판은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분은 괴롭겠죠? 할인이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훈이 다시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5억입니다. 아니, 6억 드리죠. 지금 당장 합의하시면.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유진 변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박미선 씨, 김아린 씨, 유진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김태훈이 유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최유진 변호사님, 여기서 뵙네요. 두 변호사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태훈 변호사님, 또 합의금으로 사건 무마하려고 오셨나 보죠? 유진이 미선과 할인 사이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김태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최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정도 증거로는 법정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 김태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그럼 이 증거는 어떨까요? 유진이 화면을 켜서 김태훈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조폭 출신 보험 사기 브로커 박승철 씨입니다. 유진이 설명했어요. 경찰이 이미 3년 전부터 내사하던 인물이죠. 최도연 씨와 만나 보험 사기 계획을 짜는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화면을 넘기며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도연 씨가 박승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문자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일주일 안에 처리하면 2억 드릴게요. 수면제 양을 더 늘려야 할까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김태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이 태블릿을 집어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철 씨는 어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유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최도연 씨와 공모한 보험 사기건을 모두 자백했죠. 가명을 받기 위해서요. 김태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미선과 할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미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도연 씨는 최소 징역 10년은 받을 겁니다.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이 할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차가 빠르게 사라졌어요. 유진이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 들어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세 사람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미선은 그동안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지만 더 이상 아들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미선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밤새 할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미선과 면담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선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피해자 측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미선은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구치소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낳아 길러준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도연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수감복을 입은 도연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미선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한 달 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왜 그랬니?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좋은 회사 다니고 아내도 있고. 도연이 고개를 들어 미선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회사에서 횡령이 발견됐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5억을 횡령했는데 회계감사에서 걸렸어요. 3개월 안에 메워놓지 않으면 고소당할 상황이었어요.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박승철이란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술자리에서요. 그 사람이 보험 사기 방법을 알려준 거냐?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미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거냐? 너를 믿고 따르던 할인이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더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계속 사과했지만 미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어요. 물어볼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인이한테 할 말 없니?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미선을 봤어요.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어요. 할인이는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알아? 할인이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도연이 더 세게 울었어요.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검사님께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미선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미선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이 철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할인이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할인이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잘못 키운 건지 자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미선과 할인, 유진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도연을 보자 몸을 떨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도연은 처 김할인을 살해하여 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수면제가 든 음료수, 박승철의 진술서, 도연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도연의 변호사는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5번 열렸습니다. 매번 도연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 재판날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도연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할인이 미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한 달 전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도연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인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미선의 집에서 계속 지내던 할인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졌어요. 미선이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할인과 미선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할인을 봤어요. 혼자 살 자신이 생긴 거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신세만 졌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미선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어디로 갈 생각이니? 회사 근처에 원룸을 알아봤어요. 할인이 휴대폰을 꺼내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고 아담한 원룸 사진이 보였어요.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할인이 정말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 할인도 미선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사하는 날 미선이 직접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가 끝났어요. 새 출발을 위해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할인은 작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잘 먹고 푹 자. 사랑한다. 우리 딸.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할인은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미선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이 미선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봤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할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이 할인을 꼭 안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행복하길 바랄게.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린아,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미선도 눈물을 닦으며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을 꽉 껴안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정신병원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절망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린은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라는 진짜 가족도 생겼어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 내일 영화 볼까? 하린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내일 봐. 하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미선이 옆에 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린은 그 빛을 찾았고 이제 그 빛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